자, 며칠 전에 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임명됐습니다. 경사노위. 이게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했고, 대통령실, 대통령실 직할인가? 직속 기관. 직속 예. 기관으로 이게 그 장관급이에요. 그렇죠. 위원장은 장관급. 위원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위원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직급이고, 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노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상위에 있는 그런 위원회 중에 하나죠. 이게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노사정 위원회 이렇게 불리던 걸 그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이제 경사노위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. 그 전에 그 노사정 협의회를 할 때 좀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성과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이름을 이제 경사노위로 바꾸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장인 위원장으로서 김문수 위원장이 적합하냐, 매우 부적절하다. 그 김문수 그러니까 뭐 위원장이 임명됐으니까 위원장이라고 취하겠습니다.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문제는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이런 거 빼고 일단 우리가 이제 노동 쪽으로만 집약을 하면은 네. 그 원래 민주노총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노조 조직이죠. 네.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있었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. 이제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냐 물었더니 김문수 위원장이 자기가 여기 오기 전날에도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이랑 뭐 밥을 먹었다. 네. 뭐 밥을 먹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냥 만찬을 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. 굉장히 이제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원장이 되면은 민주노총도 들어올 것처럼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뭐 그날 저녁부터 이제 민주노총에서 난리가 난 거죠. 그죠. 성명서 발표했죠. 성명서 발표하고 우리 쪽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랑 밥을 먹은 사람이 없다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어떤 기조들이 다 그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건데 갑자기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하나로 갑자기 확 뒤바뀌어진 거죠. 그래서 뭐 진실로 뭐 팩트 체크 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양경수 위원장이 그 방송 인터뷰에서도 민주노총 산하의 16개 그 산별노조 위원장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. 그런데 16명의 산별노조 위원장 중에는 김문수 위원장이랑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은 없었다. 그 밑에 뭐 지역이나 기업별 노조 위원장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지만 그 중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죠. 자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김문수 위원장이 우리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노동운동계의 정말 이거였죠. 전설이었죠. 네. 예.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썼던 연설문이나 뭐 발언 이런 내용들을 필사본을 해갖고 뭐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정도로 네. 그렇게 정말 이 노동계의 전설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자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죠. 왜냐면 그 계보가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는 그쪽에 있던 인맥들이 뭐 김문수 위원장이랑 만나서 저녁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뭐냐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노선을 바꿔갖고 보수 쪽으로 갔잖아요. 그렇죠. 김영삼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갖고 거의 만난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점점 가면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 유튜버라고. 거의 막말 수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극우 유튜브 수준의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더군다나 저는 그 국감장에서도 설마 했어요.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에도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도 본인 생각에 변함이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좀 놀라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을 아마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
이거는 신경학적으로의 설명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과 기존의 그 70년대 80년대 본인이 노동운동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,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와도 지금은 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.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, 그 무엇보다도 저런 분이 중요한 경사노위 위원장직은 수행해서는 안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,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가장 지금 밀고 있는 법안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,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손배소 압류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법이 이제 노란봉투법인데, 네. 그 노란봉투법에 관련돼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또 이제 그 경총에 가서 또 한 얘기가, 네. 이 재산권을 제한하면은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. 그뿐만 아니라 특히 노조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손배소다. 이거 잘 활용하면 된다.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거의 뭐 끝장을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일파가 돼갖고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완전 그런 모습을 실제 그런 역사들 우리 역사에 보면 그 처음에는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가 나중에 전향해서 친일파가 되신 분들이 많죠. 실제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 한마디로 뿌락치가 돼갖고 동지들 팔아먹은 그런 사람도 뭐 있는데, 근데 저는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그 어떤 지금의 체계, 그러니까 노동운동계를 완전히 정말 죽이려고, 그러니까 고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한 게 아니라 네. 앞장서서 나서갖고 노동운동계를 더 죽이려고 하는데,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가장 지금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, 이 사람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됐을 때 과연 그 경제 사회 노동에서 결국은 노동은 다 제껴두고 기업가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 처리나 그다음에 정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,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대화가 기본적으로 안 될 거고요. 기본적으로 경사노위는 합의입니다. 합의체 형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뭐 결정할 수 있거나 뭐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힘도 안 실릴 거고요.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중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해임을 하거나 결단하지 않고,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가 그 사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. 끝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, 이렇게 되면 뭐 노동개혁 혹은 뭐 함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뭐 노동의 의제, 이런 것들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봐야죠.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 노동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찾다가 결국 없으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거기다 앉힌 거 아닙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 혹은 국힘 내에서 노동 관련 전문가가 확실히 많이 부족하구나, 이런 것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빈약한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과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능력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네.